팔척기의 정체 청금이의 비극. 귀공 14만은 드디어 팔척기의 정체가 밝혀지며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청금이 장군. 100년 전 전쟁으로 왕이 피난을 가야 했던 그때 충신으로 왕을 모시던 청금이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고향 용담골로 왕을 피신시키자고 간청했죠. 하지만 왕은 오히려 용담골 주민들을 미끼로 삼아 자신만 빠져나가는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국 마을은 적의 공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과 동료를 잃은 청금이는 피와 눈물로 서린 원념을 가슴에 품고 팔척기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최원우의 조부가 기록해둔 광안문집에 담겨 있었죠. 최원우는 그 책이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라를 흔들까 두려워 숨겼던 것입니다. 이정은 책을 통해 팔척기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왕의 비열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절망이 만든 비극의 화신임을 깨닫습니다. 열이 또한 이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팔척기를 달래야 한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팔척기의 정체가 단순히 무속적 존재가 아닌 왕가의 어두운 과거와 직결된 원혼이란 점에서 이번 회차는 특히 깊은 울림을 줬죠. 시청자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결코 무결한 존재가 아님을 보았고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설정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 이상의 무게를 부여하며 이정의 고민과 열의의 결단을 한층 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성이 곧 함락되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것은 왕의 피란이었다. 허나 적군의 추적은 날카로웠고 왕의 안위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한 군관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어영청 호위군관 청금이 아래옵니다. 남으로 하루거리에 용담골이라는 곳이 있사옵니다. 소신의 고향 땅입지요. 예부터 용이 승천하는 마을이라 했던 곳으로 산세가 높아 몸을 숨기시기 더없이 좋은 곳이옵니다. 용담골, 그래, 거기로 가야겠다. 멈춰라! 전하, 급히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적들이 팔태사 나라에 진을 치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팔태사 아래라면 용담골의 북쪽이 아니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이미 저들이 우리의 행로를 눈치챈 모양이옵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단 말이더냐? 서둘러 남쪽으로 가는 길을 잡으시어 이동하시는 게. 그랬다가 저들이 쫓아오기라도 한다면 어찌하라고? 사람을 보내 용담골의 의장기를 높게 세우거라. 적들이 내가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속이는 사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전하, 묘안이옵니다. 그것이 좋겠사옵니다. 아니 됩니다, 전하. 그리하면 용담골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제게 한 시집만 주시면 그들을 피신시킬 것이오니 제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둔한 놈! 그들을 피신시키면 적들이 다 눈치챌 것이 아니더냐? 대의엔 희생이 따르는 법. 윤갑의 기원과 강철의 소멸 위기. 13화의 또 다른 충격은 팔척기에게 먹혀있던 윤갑이 다시 자신의 몸을 되찾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갑은 홀령으로 존재하던 중 강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갑은 열의의 진심을 보게 되죠. 열의가 자신이 아니라 강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윤갑은 혼란과 분노에 빠지고 강철 역시 열의의 마음을 확인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왕실과 열의는 외다리기에 천도제를 치러 최원우의 조상을 달래주는 데 성공합니다. 열의의 무녀로서의 사명과 강철을 향한 애정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선이 이어지죠. 그러나 윤갑의 귀환은 모든 상황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풍사는 윤갑의 분노를 이용해 강철을 약화시키려 하고 강철은 점점 인간화되어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열의는 그런 강철을 끝까지 붙잡으려 애쓰며 윤갑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과 질투에 사로잡히죠. 이 와중에 용담골의 상징인 용담초가 드디어 꽃을 피우는데 이는 팔척기와 강철의 운명이 곧 정면 충돌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강철은 점점 더 소멸의 기로에 서게 되고 윤갑의 귀환은 그저 되돌아온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을 예고하는 복잡한 갈등의 불씨로 부각됩니다. 과연 윤갑과 강철, 열의의 삼각 갈등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팔척귀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천금휘와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모두 함께 뒤엉켜 있었던 게다. 잊었느냐? 팔척기는 불에 죽은 화기다. 헌데 그 책에 그런 얘긴 없었지. 그 뒤로 뭔가가 더 일이 있었단 얘기다. 전하, 이것은 팔척기의 명패가 아니옵니까? 팔척규의 원래 이름이 천금휘라 하였지. 연종대왕 시절 무과 방목에서 천금휘란 이름을 확인하였다. 팔척기를 위한 천도 의식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 내 지난번 장원수란 책회를 천도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한 명패가 필요한 듯하여 새로 제작하게 하였다. 내 이번 최원의대감의 일을 지켜보며 느끼는 바가 매우 컸다. 하여 나도 내 선조 때문에 그리 참혹하게 죽은 천금휘와 그의 식술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려 한다. 그리고 또한 내 선조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다. 네가 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아직 미혹하여 혼자는 힘드옵니다. 가섭스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리하거라. 또한 천도제는 넋을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이오니 이무기 강철이는 없는 편이 나을 것이옵니다. 응? 이 열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팔척기가 천도제 중간에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쩌려고? 팔척기를 온전히 상대할 수 있는 이는 이자뿐이 아니더냐. 그 말이 맞다. 전하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이목이 강철이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하오나 결전을 향한 마지막 전조와 시청자와의 약속. 마지막 섹터는 더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윤갑이 다시 돌아왔지만 열이의 마음은 여전히 강철에게 향해 있죠. 왕은 팔척기의 천도제를 준비하며 원혼을 달래고자 하지만 열이는 그 과정에서 강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워합니다. 윤갑은 열이의 마음을 확인한 뒤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흑화해갑니다. 풍사는 이런 윤갑을 조종해 강철을 제거하려 하고 윤갑은 결국 강철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는데요. 열이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강철의 점점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윤갑의 복잡한 분노가 교차하며 드라마는 한층 더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특히 풍산의 음모와 팔척기의 기묘한 계략이 얽히면서 결말을 향한 긴박한 전개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렇게 한층 깊어지고 복잡해진 귀궁 13화의 모든 이야기들 끝까지 함께할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달려주시고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앞으로의 전개도 본방사수하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재미있게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14화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